나의 완벽한 비서 5, 6부를 또 싹 몰아봤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5, 6부를 간략하게 싹 한번 훑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 뇌피셜 담아서 또 제멋대로 제가 또 마음껏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4부는 여기 줄거리. 우선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두 개의 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크게는 업무를 중심축으로 해서 감정신들이 이제 요소요소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모양은 업무가 더 커 보이지만 사실 그 둘의 감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게 사실 더 재미있죠. 우선 업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1부에서 4부를 통해 피플즈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왔어요. 보통은 이 한 부에 하나씩 갖가지 직업군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이었죠. 일단 1, 2부는 이준혁 씨가 이 한지민 씨의 비서가 되고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어 가는데 집중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2부에서 건설사, 설계 총책임자 찾는 과정 이런 잠깐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큰 비중이 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결국은 그게 피플즈가 프로젝트에서 나가리가 되긴 하죠. 후보자들을 또 빼가요. 누가? 요분이죠. 박보경 씨. 3부는 이제 인기 셰프를 추천하는 과정이 중심축입니다. 요분이죠. 요분이 이제 손발 잘 맞는 직원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요분을 챙길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양아치처럼 손절. 하지만 이분 역시 좋은 곳으로 갑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이준혁 씨. 그리고 4부는 이 월드물산 후보자를 가지고 직장 내 직원들끼리 이렇게 이제 소동이 축입니다. 요분이랑 요분이죠. 그런데 결국 잘 해결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이준혁 씨. 대단합니다. 그리고 5부는 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디럭스 라인, 이게 명품 감정사를 추천해주는 일이 그 축이에요. 그런데 또 원하던 후보자를 또 뺏겼어요. 누구? 또 요분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나타납니다. 이런 거죠. 지민아, 한번 해봐. 겐세이는 내가 할게. 벌써 두 번째예요. 대체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때 전문 감정사 말고 이 명품 수선 쪽으로 해서 장인을 찾자. 그래서 나타난 게 요 조사장. 요분을 찾자. 요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누구 때문에? 이준혁 씨. 요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과정에 또 기가 막힌 또 기회가 열립니다. 하필 또 요 디럭스 라인 가방이 짝퉁 논란이 생겨요. 그때 유명하다는 전문가들 싹재치고 결국 우리 조사장이 진품 판정을 내린. 사실 이거 본사에 직접 물어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조사장을 추천한 피플즈의 어떤 안목이 아주 기깔나다. 요런 거 한번 또 보여줘야 되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박보경 씨가 발립니다. 요렇게. 명품 감정사 찾기. 요게 5, 6부 두 개의 부에 할애가 돼요. 근데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다 보니까 요거를 원래는 한 부에 한 명씩 할 것 같았는데 요거는 두 개의 부를 할애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한지민 씨와 이준혁 씨의 어떤 감정씬들이 요소에 배치를 하는 요런 왁구. 이 감정으로 들어간다면 5부 초반부터 한지민 씨 감정이 아주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술김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준혁 씨를 요렇게 쓸어내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한지민 씨 이분도 그간 많이 외로웠다. 이런 거 보입니다. 확실히 이 술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준혁 씨는 가만히 있어요. 대단합니다. 가만히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한지민 씨가 그러죠. 잘생겼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끝난 겁니다. 끝난 게임이에요. 그냥 이제 일반 연예인 보면서 저 사람 잘생겼다 이런 거랑 1대1로 마주한 상태에서 은은하게 잘생겼어. 이런 거는 솔직히 끝난 겁니다. 이건 완전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이 깨고 나니까 이 전날의 기억이 이게 꿈이길 바라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굉장히 쪽팔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지민 씨가 책방까지 찾아가서 요 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꾸미기를 바랍니다. 아마 요 책 말고 프로이트의 꿈에 해서 이런 것도 아마 뒤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겠죠. 꿈은 욕망의 표출이구나. 이런 상황이면 방법은 없어요. 일단 덮자. 이건 답 없다. 그냥 덮자. 그래서 덮어요. 우리 여기 안 온 걸로 치자. 나는 대표고 너는 비서야. 그러니까 기억을 지워. 요런 방식. 그렇게 도도하게 아닌 척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안 되죠. 이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혁 씨 집에서 직원들하고 파티를 벌이기로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튕기더니 결국 본인 혼자 갔어요. 하필 파티가 캔슬이 났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거 흑백 요리사 급식 대가의 요리 열전.
파티를 위해 재료를 많이 사놨다 했지만 우선 그런 거는 안 꺼낸 걸로 보여요. 뭐 한우라든가 뭐 회, 뭐 LA 갈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일단 별이를 위해서 빼놓은 거죠. 요거 나름 이준혁 씨의 밀당입니다. 또 어차피 이준혁 씨가 전부터 집밥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이기도 했죠. 근데 한지민 씨가 굉장히 잘 먹어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소파에서 잠이 듭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외간 남자 집에서. 이 웬만해서는 어려운데 여하튼 요렇게 둘의 1박 2일을 끝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한지민 씨가 도도한 척을 해도 먹히지는 않죠. 아마 이준혁 씨도 알 겁니다. 대표님이 날 좋아한다. 저 같아도 알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 사람이 누군가 좋아하면은 이게 편안함부터 느낍니다. 네, 한지민 씨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혼자서 아닌 척하고 있지만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한지민 씨의 어린 시절 화재로 아버지 잃은 그런 슬픔, 가지마 요런 대사. 요 책 있죠, 요 책. 요 책을 요때 봐야 돼요. 이게 아빠가 계속 꿈에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요런 거는 묘지 2장이나 이런 거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여하튼 이런 거를 이준혁 씨도 살짝 느끼게 돼요. 그래서 손도 잡아줍니다. 손까지 잡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6부인데 벌써 둘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확실히 빠른 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부는 최대한 명품 감정사 찾는 업무에 비중을 확실히 몰아주고 별이가 자전거 부딪히는 상황 집어넣으면서 이 둘의 감정 교류씬을 약간 최소화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묵힌 감정을 6부 엔딩으로 확실히 몰아주죠. 공연장 앞에서 서로 마주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엔딩 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명품 감정사 조사장을 찾는 과정에 둘의 감정을 확실히 매듭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소한 상황들이 줄을 이루었다. 요게 5, 6부 요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넵. 삐살. 그럼 대충 요거 향후 진행 방향 요거 한번 살짝 말아보면은 요게 12부작입니다. 12부작이니까 아마 7부 엔딩이나 8부쯤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그때 한지민 씨가 이준혁 씨한테 요런 대사 치는 거 살짝 예상해 봅니다. 좋아해요.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을 좋아해요.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예상해 보고요. 그 이후에 9부, 10부를 통해서 이제 둘의 사내 연애, 사내 비밀 연애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긴장하고 스릴. 하지만 그러면서 생기는 갈등. 우린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갈등들. 하지만 과거가 서로 엮여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둘 간의 갈등 회복. 요렇게 진행되다가 11부, 12부쯤 걸리겠죠. 둘의 키스씬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김도훈 씨나 아니면 김윤혜 씨 요런 거 예측이 되고. 그리고 요 김도훈 씨랑 김윤혜 씨 요 두 분 계속 엮입니다. 그럼 확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거 서브로맨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던 둘인데 그런 둘을 맺어주는 어떤 그런 케이스 요거 기대해봅니다. 이거 자주 만나요? 우연히 계속되면 인연이죠. 이렇게 엮어주면서 모두가 슬픔 없는 해피엔딩. 자, 다음 업무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직업군들 예상해볼 만하죠. 너무 흔한 직업은 또 재미가 없어요. 명품 감정사처럼 흔치 않은 직업들. 아니면 전문성 요하는 직업군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예를 들면은 프로파일러 요런 거 나오면서 약간 살인이나 정신병 살짝 스릴러 가미하는 거 요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댄서나 미술 엔터 요쪽으로 나오면서 아이돌들 카메오로 섞여 나오는 거 요런 재미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어쨌든 박보경 씨를 결국엔 아작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진짜 둘의 맞짱 국가적 프로젝트. 예를 들면 국가산업이나 장관 추천, 당대표 추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박보경 씨가 부패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나락가는 케이스 이런 거 기대해 볼 만하죠. 그리고 요 분이 핵으로 떠올랐어요. 요 분이 한지민 씨 말고 박보경 씨한테도 투자를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요 분이 실력자예요. 근데 요 분이 결국 박보경 씨가 나락가는데 한 건 할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박보경 씨한테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원래 있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 그분한테 투자를 했던 건데 박보경 씨가 대표를 맡으면서 이어지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렇게 뇌피셜은 끝. 자, 명장면 가볼게요. 요 장면이죠. 기가 막힙니다. 대표 앞에서 양손을 꽂았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게 그런 거죠. 감정의 상하 관계. 어차피 넌 나한테 스며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난 비서고 네가 하란 대로는 할게. 하지만 넌 언젠가 내 품에 올 거야. 요런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 아닙니까? 또 하나 더 가볼게요. 요 장면이죠. 6부 엔딩,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장. 여기 커피를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커피. 왜냐면 공연장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보고 싶었지만 커피도 빨리 마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테이크아웃 잔이죠. 여하튼 본방 전 6부까지 한번 말아봤습니다. 오늘이 7부 본방 날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몰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본방을 보면서 리뷰와 함께 또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아빠였습니다. 조떼구알 플리즈.